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승우쌤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수업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알고 있지만 펜이 검정색이네요.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 우리가 배웠었어요. 언제 배웠었냐면은 고1 고등수학 시간에 배웠었죠. 어떤 단원으로 배웠었냐? 똑같은 이름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해서 배웠을 겁니다. 단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다뤘었냐? 그렇죠. 우리 주제가 뭐였습니까? 사고의 확장이었으니까 좌표 그렇죠. 평면 위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다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고 이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냐 하면은 바로 요거죠. 차이는 요거죠. 노란색으로 했는데 보이나요? 좀 큰 걸로 할까요? 녹색? 너무 크네. 이걸로 해볼게요. 좌표 공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부터는 좌표 평면이 아니라 그렇죠. 좌표 공간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어디까지 확장이 될 거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두 점 사이의 거리에서 뭘로? 원으로 확장이 됐다면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공간에서는 뭘로? 그렇죠. 9라는 친구로 확장될 거다라고 예고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두 점 사이의 거리 내용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좌표 공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할까라고 보는데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거 사실 어디서 배운 거랑 똑같냐? 그렇죠. 좌표 평면에서 배운 거랑 똑같다고요. 검정색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좌표 평면을 보려면 이렇게 놓고 원점 이렇게 좌표 평면을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O, X, Y 이렇게 해서 좌표 평면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점 두 개를 줄 거예요. A, X1, Y1, B, X2, Y2 이렇게 났다면 우리가 그 두 점 사이의 거리 이 친구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그렇죠. 요 거리를 우리가 뭘 이용을 해서 그렇죠. 수직선으로 이 내린 점 사이의 좌표의 차이 그거에 뭘로? 그렇죠. 절대값으로 해서 무슨 삼각형을 만들어서 그렇죠.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이해를 해봤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x1 빼기 x2의 제곱 더하기 y1 빼기 y2의 제곱의 합의 루트를 씌워서 구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뭘 만들어서 어떤 거리를 본 거다? 그렇죠.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서 무슨 거리를 본 것이다? 직선 거리라는 친구를 본 것이다. 이거를 좀 고급진 표현으로는 뭐라고 한다? 그렇죠. 유클리드 거리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요 이론이 그대로 확장돼서 우리가 뭘 배우는 거냐? 여기 나와 있는 그렇죠. 뭘 배우는 거냐? 공간상에서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보는 겁니다. 자, 여기 큰 그림으로 와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똑같이 어떤 삼각형을 만들어 줄 거냐면 그렇죠. 여기 지금 직육면체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생긴 자, 잘 보이시나요? 조금 잘 보이시겠죠? 그냥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생긴 요 직각삼각형에서의 어떤 친구? 그렇죠. 요 빗변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단계형으로 걸쳐서 일단 어떤 삼각형부터 바라봐야 되고 그렇죠. 여기 아래 있는 요 직각삼각형부터 바라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요 친구 제가 파란색으로 진하게 그은 요 BQ선분의 길이까지 해가지고 총 A, Q, B라는 삼각형 AQB라는 직각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파악함으로써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그렇죠. A와 B 사이의 거리, 점 A와 점 B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 쉽죠? 요게 이전에도 얘기를 했다시피 뭔가 새로운 거를 엄청나게 배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좌표로 나와 있는 요 점 사이의 거리는 아래에 있는
요 식을 사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132페이지를 보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죠. 자,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구하시면 됩니다. 자, AB 선분의 똑같이 길이를 구할 거예요. 자, 너무 얇으니까 AB 선분의 길이를 구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좌표의 차를 보고 그 친구를 어떻게 해서 제곱해서 합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2와 마이너스 1이니까 차가 3이겠죠. 그 다음에 7과 2, 5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1과 마이너스 3 하면은 4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렇죠. 9, 25, 16 그러면 25 더하기 25가 되니까 루트 50. 이걸 정리하면 5 루트 2라는 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특이하게 원점 사이에 원점과 해당되는 점 사이의 거리 구해달라면 어떻게 해주는 거냐? 당연하죠. 똑같이 차를 이용해서 하면 되는데 굳이 이 점 5라는 친구를 고려할 필요가 없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A쪽만 제곱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죠. 제곱 2 사실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인데 제곱하면 그냥 2가 나오겠죠. 그래서 25 더하기 9 더하기 2 하면은 36이 나와서 루트 씌우니까 6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자, 세 점 밑에 있는 문제 2번 볼게요. 간단하게 풀 수 있으니까 세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어떤 삼각형임을 설명해라. 정삼각형임을 설명해라. 정삼각형임을 증명하여라 라고 지금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삼각형임을 증명하려면 우리가 어떤 걸 보이면 된다? 그렇죠.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일단 세 변의 길이가 같다. 자, 요걸 보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보여도 되겠어요? 두 변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끼인 각의 크기가 몇 도면 되겠어요? 그렇죠. 60도 혹은 3분의 파이 라디안이면 된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열심히 배운 개념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점 사이의 거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개념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노란색으로 그리는 게 좋겠네요. 이 친구 세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아마 보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AB 선분의 길이를 구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배웠던 거 열심히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맞죠? 그래서 우리가 뭐 나온다? 루트 14 나온다 라고 아주 빠르게 계산할 수 있었을 겁니다. 다음에 뭐도 구해야 되겠어요? BC 구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똑같이 1의 제곱 3의 제곱 1과 마이너스 1이니까 2의 제곱 사실 위에랑 똑같네요. 계산 안 하고도 같다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CA 보시면 똑같이 제로와 3이네요. 3의 제곱 그 다음 건 그렇죠 2의 제곱 그 다음 건 1의 제곱 똑같네요. 그러니까 셋이 다 어떻다? 루트 14로 같다. 사실 중요한 건 루트 14다가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 AB의 길이와 BC의 길이와 CA의 길이가 선분 AB, BC, CA의 길이가 서로 어떻다? 같다. 이 말은 뭐랑 동치이다? 그렇죠. 삼각형 A, B, C가 정삼각형이다 라는 말과 동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걸 충분히 활용을 해서 풀면 충분히 이 단원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에 살짝 응용되는 친구라고 해가지고 밑에 문제가 하나 나와 있는데 예제는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요거 문제 3번 있죠? 요거는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제 위에 있는 1번이랑 똑같은 문제긴 하지만 조금 다르게 해결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점 1,1,2 자, 1,1,2
1, 1,2. 요거 좌표 공간에 일단 그려보고 하는 게 좋겠네요. 선생님이 연습장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습장 하나 꺼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 2,2면 자, 지점 어디에 해당됐다? 좀 괜찮네요. 자, 1, 2, 2 하면은 이렇게 뭘 만들어서 그렇죠. 직 육면체를 만들어서 있는 반대쪽 꼭지점 이 친구가 아마 A가 될 겁니다. 1, 2,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3, 마이너스 3,1이네요. 그러면 3, 마이너스 3,1 가운데니까 1 해서 살펴보고 조금 편하게 그려보면 여기서 한 칸 위로 올라간 이 부분이 아마 B가 될 것 같습니다. 3, 마이너스 3,1이 되겠네요. 근데 어떤 친구를 구해달라? 같은 거리에 있는 Y축 위의 점의 좌표를 구해달라. 자, 일단 이 점은 어디 있다? 그렇죠. Y축 위에 있다. P라는 점은 Y축 위에 있다. 그러니까 X와 G 좌표가 뭐다? 그렇죠. 제로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0, Y, 0라는 이 점이 있는데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요 BP의 거리와 PB의 길이와 그다음에 로K은 AP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될 건 뭐? AP의 길이와 BP의 길이가 같다. 우리는 뭘 배웠다 지금까지? 그렇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배웠다. 그러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y를 이용한 식으로 여기 변수 y를 놨으니까 y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게 목표가 되겠네요. 일단 좌변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AP 선분의 길이를 구하면 자 어떻게 됩니까? 자, 차를 봐야 되죠. 1, 2였으니까 1의 제곱 더하기 그렇죠. y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의 루트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우변 구해주면 자, 여기와 여기 차이를 봐야 되겠죠. 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해서 루트를 씌워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두 개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걸 만족하는 뭘 찾아달라? y는 무엇이냐? 라는 걸 찾아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식을 봐서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기하에 대한 개념을 푸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한 개념을 푸는 거다? 그렇죠. 그냥 2차 방정식을 푸는 거다 라고 보면 좀 쉽겠네요. 자, 과연 2차가 나오는지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변을 제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주고 제곱을 하면 선생님 계산 빠르니까 바로 할게요. y제곱 마이너스 4y 더하기 4, 1 있으니까 좌변 9가 될 거고요. 루트를 없애주기 위해 양변을 제곱했습니다. 자, 우변 구하면 y제곱 더하기 6y 더하기 9 더하기 9 더하기 1 하면은 19가 되겠네요. 이 친구가 서로 같아야 된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뭘 푸는 거다? 2차 방정식을 일단 푸는 건데 잘 바라보면 이게 2차 방정식이 아니라 몇 차 방정식이다? 그렇죠. 1차 방정식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지워질 거고 얘는 이항하고 이쪽도 이항해서 좌변에 y가 있게 좀 고쳐주면 어떻게 되느냐? 10y 이퀄 마이너스 10 즉 y 이퀄 마이너스 1이 된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지금 뭐 풀어봤어요? 같은 거리에 있는 y축 위의 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같은 거리에 있는 y축 위의 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지금까지는 개념만 살짝 이용해서 푸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용하기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등고선이라는 친구로 표시가 되어 있는 지도인 거죠, 일종의. 근데 여기서 뭘 구해달라? AC 사이의 실제 거리를 구해보자. 이게 나중에 어차피 최종 목표가 되겠죠. 이 친구를 구해볼 건데 AC 사이의 실제 거리를 구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점 A의 좌표를 0,0,0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점 B의 좌표를 1, 마이너스 1,2라고 했어요. 지금 한 칸의 실제 거리가 100m인데 이 한 칸을 지금 뭘로 보고 있다? 1이라는 친구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 상태에서 얘가 얼만큼
오른쪽으로 갔고 얼만큼 왼쪽으로 갔고 얼만큼 올라갔거나 내려갔는지를 파악해 달라라는 거죠. 지금 얘는 뭐로 나와 있지만 평면으로 나와 있지만 뭐로 나와 있는지 구해달라. 그렇죠. 공간으로 나왔을 때 실제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구해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친구를 어떻게 볼 필요가 있느냐? 어떻게 볼 필요가 있느냐? 일종의 얘를 x축, 요렇게를 y축이라고 보면은 지금 1,-1이 요 b 얘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나타낸 그림을 -2가 나타낸 그림을 같이 나타내 줘야 우리가 어떤 형상을 띠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잘 보면은 그래서 요 앞에 있는 두 개는 사실상 뭐에서 찾을 수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그림에서 바로 찾을 수 있고, 그다음에 높낮이는 뭘 이용해서 구분을 하고,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등고선이라고 나와 있죠. 등고선을 이용해서 구하면 된다라는 거죠. C라는 지점은 100m 위에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지면으로부터 여기 회색 부분이 지면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면으로부터 300m A 지금 A부터 얘기하고 있죠. A는 그렇죠. 제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A가 제로면 B라는 친구는 걔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음수로 표현될 거예요. 근데 지면으로부터는 사실 A가 400m 위에 있는 거죠. 자, B는 300m 위에 있는 거. 그다음에 C도 역시나 몇 미터 위에 있는 거? 300m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C가 B랑 똑같은 높이에 있으니까 이 마지막에 있는 G좌표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여기 사실 이렇게 좀 나타내기가 좀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G좌표를 이렇게 평면을 뚫고 나가게 만든다면 B라는 친구는 XY 평면보다 아래에 있는 거고, C라는 친구 역시나 높이는 B랑 똑같으니까 똑같이 XY 평면에 아래에 있게 되는 거겠죠. 그게 얼마나 차이가 난다? B는 높이가 200m인 상황이고 C는 높이가 300m인 상황이다. 둘이 같이 같네요.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B 같은 경우에는 두 칸 아래에 있는 거죠. 100m, 200m 아래에 있으니까 두 칸 아래가 있는 거고, C 같은 경우는 그렇죠, 300m에 있으니까 A보다 한 칸 아래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C라는 친구의 점의 좌표는 뭐다? 그렇죠, X, Y는 바로 이 지점에서 알 수 있고 4, -3 4,-3이 되고, 지좌표는 몇이 된다? 한 칸 아래에 있다. -1.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요 C라는 점과 A 0,0,0 사이에 뭘 구해달라? 그렇죠, 거리를 구해달라. 그럼 뭐 하면 된다? 요 A좌표 원점이니까 이제 뭐만 하면 된다? 얘만 열심히 제곱해서 더해주고 근호를 씌워주면 된다. 사실 AC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OC가 되는 거죠. A가 원점이 되니까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뭐 어떤 식으로 하든 상관없지만 차를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3이라고 쓰셔도 되고 1이라고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구해주면 26 루트 26이 되겠죠. 얘를 뭐로 계산한다? 5.1로 계산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5.1칸 떨어져 있는 상태다 라고 보는 거죠. 한 칸은 몇 미터? 그렇죠, 100m니까 5.1칸이면 곱하기 100을 하면 되는 거죠. 510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얘가 510m 떨어져 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이해되셨나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어렵지 않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배웠던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가볍게 여러분들이랑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기초적인 개념은 다 배웠고 사실 어려운 건 별로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문제 정도로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교과서 페이지로 보면 위에 나와 있듯이 141쪽에 해당이 됩니다. 자, 두 문제 뭐냐면 5번과 6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두 점 AB가 있고 YG 평면 위에 점 P가 있는데 저 친구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풀어봤어요? 요렇게 지우면, 그쵸, 좌표 평면에서도 요 최소값
구하는 문제 굉장히 많이 물어봤습니다. y지 평면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x축 위의 점 혹은 y축 위의 점이라고 나타나 있었겠죠. 그거 무슨 성질을 이용해서 구했느냐? 그렇죠. 대칭 성질을 이용해서 구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칭을 이용을 해서 구했는지 복습은 사실 안 해도 되니까 이 문제에선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림을 통해서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A점 표시를 해야 되겠죠. 3,2,1이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3, 너무 굵네요. 3, 2, 1 해서 이렇게 직육면체를 만들어준 요 꼭지점에 해당이 되겠죠. A라는 지점이 아마 여기 있었을 겁니다. 3, 2, 1. 자, 그 다음에 어떤 점이었죠? B라는 점은 1,6,5에 해당이 되죠. 1,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1,6,5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요쯤에 위치해서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 하나 만들어주고 한 칸 정도 빠져나온 요 정도 위치에 B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1,6,5 1,6,5 맞네요. 자, 그러면은 YG 평면 위의 점이죠. YG 평면이라 함은 지금 제가 파란색 점선으로 그려놓은 저 평면 위의 점에 대해서 T에 대해서 요렇게 해당되는 요 거리에 뭘 구해달라? 합을 구해달라는 거죠. 지금 사실 직선 같아 보이지만 어떻게 되어 있는 A, B, P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죠. 형상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친구를 어떻게 이용해서 구했었다? 그렇죠. 뭐에 있을 수 있게? 그렇죠. 직선 위에 있을 수 있게 이 친구를 P라는 친구 이렇게 직선 위에 있을 수 있게 요렇게가 아니네요. 그래서 P라는 친구가 어떻게 되게 직선 위에 있을 수 있게 요렇게 위치를 옮겨서 뭘 구했다? A, B 사이의 거리를 그대로 구했다라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YG 평면 위에 점 P가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쑥 반대로 들어가게 지금 봤을 때 YG 평면이 이렇게 있다면 원래는 이렇게 앞쪽에 있었는데 어느 쪽으로? 이렇게 뒤쪽에 오게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Y와 G값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왜? 요 사각형에서 이렇게 반대되게 될 테니까. 그럼 뭐만 변한다? 그렇죠. X값만 변하겠죠. 변한 저 값 점이 마이너스 1,6,5가 되겠죠. 왜? 뭐는 안 변하니까 Y와 G값은 변하지 않고 X값만 변해서 저쪽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니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우리가 뭘 구해주면 지금 그림이 조금 직선 형태라서 힘들죠. 그래서 빨간색 말고 한번 얇은 선으로 그어볼까요? 네, 이렇게 되는 거리를 구해주면 우리가 아마 여기 YG 평면을 뚫고 나가는 이 지점이 P가 되면서 이 직선 거리가 뭐가 된다? 최소값이 될 것이다 라는 걸 구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평면 위에 그림을 그렸지만 여러분들은 뭘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죠. 공간 도형으로. 그래서 그 전에 공간 도형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공간 도형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시고 구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AP 더하기 BP 길이의 최소값은 뭐가 된다? A, B 프라임이라는 길이가 된다. 그래서 구해주면 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루트 4의 제곱 3과 마이너스 1이니까 그 다음에 2와 6이니까 4의 제곱 그 다음에 또 5와 1이니까 그렇죠. 4의 제곱이 돼서 몇 년 16, 16, 16이니까 이거 그냥 해도 되겠네요. 4의 제곱이 3개 있는 거죠. 4가 근호에서 빠져나올 테니까 4 루트 3이 아마 최소값이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어떤 문제랑 푸는 방법이 똑같냐? 그렇죠. 좌표 평면에서의 이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방식이랑 똑같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사고의 확장이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두 점 요거에 대하여 XY 평면과 직선 AB가 이루는 각을 구해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단순히 이제 한번 개념적으로 나타내 보면 XY 평면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A라는 지점이 이렇게 있고 B라는 친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AB 직선과 XY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해주세요. AB 직선은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면 우리가 직선과 면이 이루는 각, 이건 뭘 이용해서 구한다? 그렇죠. 자, 어디서 많이 본 거죠? 뭐죠? 그렇죠. 정사형입니다. 정사형한 친구의 요 길이의 b를 이용을 해서 뭘 구한다? 평행 이동시켜서 뭘 구한다? 네,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해서 우리가 각의 크기를 구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XY 평면으로 내리는 거예요. 자, XY 평면으로 내리는 거. 자, 연습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번 보면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라는 지점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딘가에 있고 B라는 지점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이 친구를 어딜로? 그렇죠. XY 평면으로 떨어뜨린 다음에 이 친구를 어떻게 해서 평행 이동시켜서 이루는 각을 구하는 게 아마 이 문제의 핵심인 거죠. 지금 공간 도형에서 했었던 정사형 내용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하는 게 핵심? 그렇죠. 정사형된 그 지점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길이를 구하는 게 아마 핵심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이 점을 예를 들어서 1,1,1이라는 점을 이 점을 XY 평면으로 떨어뜨리면 어떤 점이 돼요? 여기가 되겠죠. 여기 제가 VP 표시한 여기 뭐 됩니까? 1,1,0이 되죠. 자, 뭐 보이십니까? 그렇죠. 얘만 바뀌었어요. 왜? 정사형 시켰으니까 그대로 수선에 발을 내린 거니까 X 좌표의 값이랑 Y 좌표의 값은 변할 리가 없다. 그러면 뭐만 변한다? 네, G 좌표의 값만 변한다. 그래서 우리가 A, B라는 친구 어떻게 구할 수 있다? 그렇죠. A 사실 A 프라임, B 프라임이네요. A 프라임, B 프라임 어떻게 구할 수 있다? G만 제로로 만들면 된다. 2, 3, 제로가 될 것이고 5, 마이너스 1, 제로가 될 것이다. 물론 이거 좌표 공간에 표시해서 그림을 그려주면 좋겠죠. 자, 코사인 세타 어떻게 구하느냐? 어떻게 구하겠어요? 그렇죠. A, B의 길이 분의 A 프라임, B 프라임의 길이의 B로 코사인 값을 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구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AB의 길이 어떻게 구해요? 2, 5니까 3의 제곱이 될 거고요. 4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은 그렇죠. 5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위에는 뭐가 되겠어요? 순서대로 똑같이 계산을 하는 거니까 3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더하기네요. 4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 다 했던 거죠. 요거 몇이에요? 50이죠. 계산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요건 25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는 5가 될 거고 분모는 5 루트 2가 돼서 루트 2분의 1 혹은 2분의 루트 2라는 값이 아마 코사인 세타의 값이 되겠죠. 코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2가 되는 세타 값은 몇이다? 그렇죠. 몇 도? 45도이다. 혹은 뭐로 나타내면 된다? 라디안으로 나타내면 되겠죠. 4분의 파이 라디안이다. 각의 크기 4분의 파이다. 혹은 45도이다. 라고 해서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어려운 건 없죠. 이렇게 약간 6번 문제처럼 정사형 개념이 살짝 섞여져서 나오거나 나중에 뭘 배우면 그렇죠. 구의 방정식을 배우면 활용이 돼서 충분히 고난도 있게 난이도 있게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부담 없을 거니까 한 요 표준 문제 정도 난이도만 되게 혹은 뭐 뒤에 나와 있는 대단원 문제풀이 난이도 정도만 되게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고4 문제를 푸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문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내분점과 외분점 한번 이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30분 배속으로 들으면 충분히 빨리 들을 수 있습니다. 시험 기간에 포함이 되고
여러분들 뭐 보는 게 목표다? 그렇죠. 항상 점 범위를 보는 게 목표다. 왜 그렇습니까? 네, 면접, 자소서, 기타 등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자신감 있게 답변이 나옵니다.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